이게 바다에서 심해에 어떤 유전이 있다. 요번에 포항 앞바다에 있는데 포항 앞바다에는 이제 이게 갈 겁니다. 드릴 신경이 갈 겁니다. 드릴 장비가 가거나 드릴 슈비가 가요. 둘 중에 하나 포항 앞바다에 가가지고 이렇게 뚫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파악을 할 겁니다. 근데 FPS는 이게 다 끝났어요. 여기가 원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난 뒤에 FPS가 갑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원유를 뽑아가지고 떠 있는 상태에서 원유를 생산을 합니다. 원유를 생산해가지고 이 탱크에다가 다 보관을 합니다. 그게 스토리지입니다. 오프로딩은 여기 옵니다. 저 배가 여기 쫙 와가지고 앞대가리를 쫙 내밀고 옵니다. 그럼 여기서 무링 장비가 와요. 로프가 끌고 와가지고 딱 고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배 자체도 좌우로 흔들리지만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로프가 와요. 딱 잡았고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이제 호스가 옵니다. 카고 호스가 와서 여기에 있는 원유를 이리 올립니다. 오프로딩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셔틀 탱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제이호까지 버스 왔다 갔다 하는 셔틀 버스를 하죠. 이게 셔틀 탱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카테리아는 수동식 거고요. 동부에 계신 사람. 이게 LNG 캐리어입니다. 이게 이제 패시저 여객선이고요. 선박의 크기는 파나마를 지나가느냐 못 지나가느냐, 수에즈를 지나가느냐 못 지나가느냐 따라가지고 파나마크, 수에즈마크, 그다음 케이프 타워를 들어가면 케이프 타워에 들어갑니다. 선박의 길이는 LOA, LBP 가 있고 뎁스가 있고 프리무드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배에 가장 화물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즉 배가 깔아줄 수 있는 맥시멈입니다. 여기는 건현이라고 해가지고 물 밖에 있는 겁니다. 이 경사는 템퍼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배의 길이가 이것보다는 LOA보다는 LBP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부터 초록색 그 다음에 세계 10대에서 말씀드렸고 세계 10대 건조에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인데 조도면입니다. 여기는 제목이 제너럴 어레인지먼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말로 풀면 일반 배치도입니다.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배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일반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 있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죠. 올라가 있죠. 저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포 앞쪽에 있는 캐슬이 뭐예요? 우리 TV에도 이거 했죠. TV 연속 몇 년 전에 했는데. 하여튼 되게 섬입니다, 섬. 아, 스카이. 네? 캐슬 했었죠, 뭔가. 네.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섬이고 뒤쪽에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 파도가 치면은 그나마 저거 있다고 해가지고 파도가 안 치는 건 아니겠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게 요 포크캐슬입니다. 그 다음에 F 쪽에도 있는데 통상 F 캐슬은 없더라고요. 이게 포크캐슬이 여기가 붙어 있습니다. 요 포크캐슬에 뭐가 있느냐, 무슨 장비가 붙어 있느냐, 요게 붙어 있습니다. 요게 뭐냐? 요게 붙어 있고 맨 뒤로 가보시면 여기 1호면에는 없는데 요 근방에 요거 비스미리한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무링입니다. 무링 장비입니다. 스펠이 좀 이상한가요? MOORIN
무링 장비인데 이게 암벽입니다. 얘가 이제 육지. 암벽이면은 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옆에 뭐가 붙어요? 터그보트가 붙어요. 터그보트가 붙어요. 밀고 해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럼 이대로 놔두면 배 떠나갈 거예요. 떠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를 묶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큰 배는 여기도 있습니다. 요게 무링을 여기 암벽에 이제 요렇게 붙어 있어요. 암벽에 육지에 또는 이런 게 붙어 있어요. 또는 이런 것도 붙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링 로프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감아요. 요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통상 6개가 붙어요. 그래서 요거를 포워드 해놨나 안 해놨나 모르겠네. 아니 했으면 다음에 보고요. 요게 포워드 무링이고 요게 배를 이렇게 왔다 갔다 못하게 잡아주는 거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브레스트 라인. 요거는 배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못하게 막아주는 거니까 요거는 스프링 라인이라고 합니다. 스프링.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배를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걸 잡아주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걸 잡아주는 겁니다. 요 방식대로 통상적으로 하는데 뭐 바쁜데 어디 이렇게 하겠습니까? 바람도 안 부는데 자기네들 편한 대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뭐라고 하느냐? 그럼 요 앞에는 또 일반 패들 요 앞에 뭐가 있냐면 앵커가 있습니다. 앵커를 핸들링하는 장비가 따로 있고 그리고 무링 로프를 핸들링하는 장비가 따로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니까 요거는 여기 보시면 이게 무링 로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상하게 하나 붙어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체인이 이렇게 와가지고 쭉 내려가가지고 여기에 뭐 붙어있어요. 이게 앵커입니다. 그래서 요 자체는 무링도 하고 앵커링도 하는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윈들란스를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 선매는 뭐냐? 선매는 앵커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무링 위치입니다. 선주에는 무링도 해야 되고 앵커링도 해야 되니까 그걸 합쳐가지고 이렇게 윈들란스라는 걸 명칭을 붙여서 만들었고 선미는 앵커가 없으니까 그냥 무링 인치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포트 쪽에 스타보드 쪽에 포트가 자연이죠. 스타보드가 우연입니다. 근데 배를 설계를 할 때는 포트 스타보드 유들한테 하려면 귀찮으니까 그냥 정했어요. 넘버링을 정했어요. 스타보드가 포트가 이렇게 갑니다. 이거를 넘버 1, 이걸 넘버 2.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기계가 선주에 하나 있고 선미에 하나 있다. 그러면은 이게 1번, 이게 2번. 위아래로 있다. 1번, 2번.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조금 이따 보시면은 데크 순서도 요 순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포켓에 이런 무링 장비가 그렇게 붙어 있다. 그럼 무링 장비를 일단 설정하겠습니다. 무링 하고 요게 컨테이너를 실는 카고 홀드입니다. 컨테이너는 여기다도 싣고 요 위에도 싣습니다. 요게 뭐야?
요게 뭡니까? 맨 밑에 있는 요게 해치 커버입니다. 어제 보셨죠? 벌크 캐리어 할 때 해치 커버에 이렇게 컨테이너를 싣고 요 밑에도 카고 홀더를 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엔진룸입니다. 메인 엔진이 붙어있는 엔진룸이고요. 여기가 사람이 사는 현실 거주구입니다. 데크하우스라고 하고 어코모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를 거주구, 우리말로 하면 거주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관실에서 뭔가 엔진을 돌리고 나오면 폐기가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폐기가스가 이리 갑니다. 이렇게. 요게 가지고 이렇게 배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엔진 케이싱이라고 하고 요거를 불뚝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맨 위에 있는 게 레이더 마스트입니다. 레이더 마스트 뒤에 가면 또 자세히 나오니까 이렇게 위치만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상자가 붙어 있어요. 이게 포어 마스트입니다. 선수에 있는 마스트고 여기는 안 나오는데 한 2m 정도 되는 게 마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시들이가 아침에 출근할 때 카캐리어를 이렇게 보면은 맨 뒤에 여기 뭐 붙어 있어요. 이 배에 북쪽 국기가 걸려 있어요. 미국이다. 미국이 걸려 있고 말레이시아다가 말레이시아 국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선미 마스트입니다. 이게 마스트가 3개입니다. 선수이 하나 있고 레이더 마스트 있고 선미 마스트가 있고 이렇게 해서 마스트는 3개고 그 다음에 네, 그렇게 되고요. 여기 기관실이고 기관실 메인 엔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요게 프로펠러 연결되어 있고요. 프로펠러 뒤에 러더라는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더는 우리말로 보면 뭡니까? 그냥 방향타입니다. 이것도 뒤에 가면 자세히 나오니까 그렇게만 방향타가 있다고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보시면은 선수 포켓을 데크에 무인 장비가 있고 여기는 카고 홀더가 컨테이너가 들어가고 컨테이너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뭐 원유가 들어가고 뭐 정제유가 들어가고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데크하우스가 있고 여기가 엔진 케이싱하고 퍼널인데 컨테이너만 저게 데크하우스하고 엔진 케이싱하고 붙어 있어요. 다른 배들 일반 탱커선 같은 경우에는 요게 떨어져 있습니다. 안 보이네요. 요거하고 요거가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어요. 컨테이너만 데크하우스하고 퍼널 케이싱하고 붙어 있습니다. 지혜를 보시면 데크하우스 위치가 어디에 있고 카고 홀더는 몇 개고 그다음에 앞 선수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선미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해서 일반적으로 배치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일반 배치도고 배를 건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도면입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 어리지먼트 도면은 계약서에 따라 들어갑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서가 있고 GA가 항상 따라 들어갑니다. 계약서, 그 다음에 건조 사양서, GA 요 3개가 가장 기본이 되는 도면 자료입니다. 선조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데크 이게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30-40m? 그러면 어떤 건물이 1층, 2층, 3층, 4층 건물이 있습니다. 높이가. 그래서 이게 어퍼데크입니다. 맨 윗데크 쫙 해가지고 앞에 보시면은 요 데크입니다. 요 데크 쭉 평평한 데크. 요 데크가 어퍼데크고 그거를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은 위에 게 1번이라고 그랬고 밑에 게 2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게 어퍼데크면은 이렇게 데크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요게 1번 데크입니다. 요게 1번 데크.
요건 세컨드 데크, 서드 데크, 포스 데크 이랬습니다. 위에서부터 어퍼가 1번, 나머지 2번 데크, 3번 데크, 4번 데크 이랬습니다. 그래서 데크 수는 데크 넘버링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서브 데크에 뭐가 있다 그러면 아 거기에 있구나. 세컨드 데크 아 거기에 있구나. 그 다음에 엔진 캐싱에 있으면은 여기 어퍼 데크고 그 컨테이너 작은 컨테이너 우선은 여기에 이상하게 푸푸 데크가 있어요. 푸푸 한번 영어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네? 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똥이라는 단어를 저기다 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랑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교통상 어쩔 수 없이 푸푸가 찾아보면 똥이에요. 아 이것도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현실에 올라갑니다. 현실은 이상하게 1번, 2번도 아니고 A 데크, B 데크, C 데크, D 데크가 또 명칭이 되어 있어요. 현실은요. 그래서 A, B, C, D 있고 그 위에 D, D, E, F 쫙 있다가 맨 위에 뭐가 있냐면은 조타실이 있습니다. 휠하우스. 조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을 쭉 보고 배를 운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조타실 위에 뭐가 있냐? 레이더 마스트가 있고 여기에 인공위성 안테나가 있고 뭐 MF, HF 무슨 안테나가 한 20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그래서 저거 보시면 아 데크가 몇 개고 어디가 어떻게 돼 있고 그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푸푸 데크 A, B, C, D 2데크인데 2데크 위에 요걸 뭐라고 하느냐 내비 아까 항해 조타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데크라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데크고 그 다음에 요게 콤파스 데크입니다. 여기 마그네틱 콤파스 여러분 붙어 있습니다. 전장풀에 가면은 있는데 갔다 올까요? 전장한 거 알고 여러분들 그럼 굉장히 어렵다. 뭐 이렇게 복잡을 하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많이 틀리죠. 그동안에 이것저것 많이 붙였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자동차입니다. 가장 친숙한 거. 네? 가장 친숙한 게 그 자동차인데 여기가 뭐냐? 휠하우스예요. 아니 데크하우스. 손님이 타는데 여기는 자동차의 방향을 틀어주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비게이션 휠하우스입니다. 이 앞부분은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앞에 이게 뭐예요? 뚜껑 딱 열면은 맨 앞에 보이는 게 라디에이터가 붙어 있어요. 라디에이터 붙어 있고 라디에이터 바로 뒤에 이런 팬이 하나 또 붙어 있어요. 라디에이터가 뭐냐? 배로 말하면 쿨러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쿨링하고 나온 물을 식혀주는 게 쿨러입니다. 근데 자동차는 지가 달리면서 그 바람에 의해 가지고 식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달린다는데 가만히 있다 그러면 이게 돌아갑니다. 이 팬이. 그래서 라디에이터를 식혀가지고 엔진을 쿨링하는 물을 식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가 있어요. 배에도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발전기라고 있네요. 올터네이터 있네요. 이 발전기는 엔진이 돌아가면은 지가 자체로 돌아가가지고 요 배터리를 충전을 해주는 건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다 있잖아요. 엔진은 이게 에어 필터인데 요 밑에 숨어 있어요. 실제는 안 그러는데 왜 이 그림은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돌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레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안에 보시면은 운전대 앞에 보면 여러분들 가장 큰 게 뭐 있어요? 속도계 있고, 그다음에 RPM 게이지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연료계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내비게이션 있죠. 그게 요 휠하우스에 있는 모든 장비들하고 비슷비슷 합니다. 자동차 가는데 속도가 몇 킬로미터 나오고 연료가 얼마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엔진 RPM이 얼마고 하는 게 여기에 조타실에 다 배에 조타실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거보다 더 많은 종류가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조타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주유소에 가시면은 제 차는 뒤에 있는데 앞에도 있나요? 이걸 뚜껑을 열고 연료를 집어 넣습니다. 그게 배에서는 뭐 배에서 그거 뭐라고 하냐면 저장 탱크, 스토리지 탱크라고 합니다. 스토리지 탱크에서 배에서는 또 뭐가 있느냐면은 연료유가 있고 윤활유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윤활유는 자동차는 윤활유를 어떻게 해요? 엔진에다 갖다 붓죠. 엔진에다 갖다 붓고 뭐 5,000km도 10,000km 뛰면 엔진을 드레인을 쭉 빼고 새 오일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배는 그렇게 못해요. 버릴 때도 없고요. 그래서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똑같이 연료를 배도 연료가 필요하고 윤활유도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배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동차하고 크게 틀리는 거는 그냥 장비가 좀 크고 좀 많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배는 또 사고가 나면은 그 해상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장비가 붙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탱크탑, 그 다음에 서드데크, 세컨데크, 어퍼데크, 투퍼데크 쭉 올라가서 내비게이션 데크가 있고 그 다음에 콤파스 데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붙어있냐면 라이트 보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7시에는 그 라이트 보트를 타고 내려가는데 라이트 보트도 그 위에 옆에 붙어 있는데 저번도 옆에 붙어 있네요. 돼 있고요. 자,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윈드러스 1번 윈드러스 2번 윈드러스입니다. 이거 스타보드가 1번, 포트가 2번, 윈드러스가 붙어 있고 로프가 쭉 가가지고 돌아갑니다. 여기에 체인 블록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앵커하고 요게 집시 휠, 요게 체인 콤프레 주의동 또 합니다. 체인 콤프레라고 되어 있고 요게 앵커입니다. 앵커 케이블 진행하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따 할 건데요. 그래서 호저 파이프라고 합니다. 요게 앞쪽에 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워드 마스트에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 제어하면서 하는 소리 나는 게 있죠. 그게 혼입니다. 네, 앞쪽에 있는 혼은 일렉트릭 혼입니다. 레이저 마스트에 있는 혼은 에어로 움직이는 혼입니다. 그거 이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수에는 윈드러스가 붙어 있고 선미에는 이렇게 무어링 장비가 붙어 있습니다. 무어링 위치가요. 이렇게 합니다. 건조할 때 저희들이 통상이 아니죠. 제 기준으로 통상 저하고 우리 이산부하고는 통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급입니다. 육지를 요만큼 팝니다. 육지를 파고 여기다가 수문을 만들어요. 여기는 바다고요. 여기다 수문을 만듭니다. 이게 옆에서 본 동이네요. 이게 그리고 수문을 딱 막고 물을 쫙 퍼내면은 여기가 드라이 도구입니다.
드라이브에다가 배를 놓고 이제 배를 만듭니다. 이제 하나씩 요거 갖다 놓고 요거 갖다 놓고 요거 갖다 놓고 쪼가리 갖다 놓고 배를 지금 여기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씩 갖다 붙여놓으면은 블록이라고 합니다. 블록을 하나씩 갖다 놓고 용접을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그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다가 이제 이 수문을 엽니다. 이 수문을 열면은 바닷물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배가 붕 떠요. 그게 진수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도크식 진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 기준으로는 그냥 맨날 이거만 봤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플로팅 도크라는 게 있습니다. 도크가 그냥 떠 있어요. 바다에. 그래서 그 바다에 떠 있는 상태에서 배를 바다라면 플로팅 도크 안에서 배를 만듭니다. 지금 요건 아닙니다. 뒤에 가면 있는데 그때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수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배가 갑자기 옆으로 쓰러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진수를 하는 배를 여러 개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다음에 슬라이딩 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면에서 쭈루룩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가 에어백이 이만하게 붙어 있어요. 그걸 타고 돌돌돌 굴러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철길, 레일에 깔아가지고 레일 따라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수하는 거는 드라이브 도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플로팅 도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이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슬라이딩 하는 경우도 있다. 자, 이게 플로팅 도크입니다. 여기 플로팅 도크입니다. 플로팅 도크에서 지금 배를 만들어요. 하나씩 갔다가 배를 만들어서 요 플로팅 도크를 먼 바다로 끌고 갑니다. 먼 바다로 끌고 가가지고 여기에 보면 각종 탱크가 있어요. 거기다 물을 집어넣으면 얘는 쭉 가라앉아요. 그러면 얘는 배는 자동으로 뜹니다. 그게 진수예요. 그러니까 플로팅 도크를 가라앉히면은 배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니까 진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수 이거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일을 했던 대선주선입니다. 대선주선은 다 주선과 약간 틀립니다. 이게 부산의 다대에 있습니다. 다대에서 배를 만들어요.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바지선에다가 이렇게 밑에 보면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스포터가 있어요. 트랜스포터 들어가가지고 배를 바지에다 싣고 이걸 다대에서 어디로 가냐? 영도로 갑니다. 영도 조선소에서 여기 이제 이 바지선이 이겁니다. 여기 오른쪽 앞쪽에 보시면은 플로팅 도크가 붙어 있습니다. 요 플로팅 도크가요. 요거하고 똑같이 생긴 겁니다. 그거를 싣고 들어갔다가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플로팅 도크를 쭉 가라앉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먼 바다로 안 나가고 그 자리에서 가라앉으면 배가 뜹니다. 그게 진수입니다. 그러니까 진수는 이렇게 하는 경우에 플로팅 도크를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고, 요거는 플로팅 도크가 먼 바다로 가가지고 진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저거니까요.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수하고 몇 달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계약서에 보면은 진수하고 인도 사이가 통상 4개월이 넘으면은 배를 다시 도크에 집어넣어가지고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입에도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옆에서 본 사진이 아까 GA 보듯이 요게 데카우스고 요게 엔진 케이시이고 요게 퍼넬이고 아까는 여기 라이프 보트가 옆에 있었죠. 배 옆에. 이건 배 뒤에 있습니다. 배 뒤에 있는데
저거는 왜 경사진게 했을까요? 아까 거는 그냥 반듯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라이프 보트 데빗이라고. 라이프 보트 데빗 들어가가지고 요게 여러 구조물이 있고 여기에 라이프 보트 매달려 있습니다. 와이어로. 그래서 이상하면은 요거를 와이어를 풀면 배가 돌돌돌돌돌 내려와가지고 여기 탁 라이프 보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비티 타임이라고 합니다. 중력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올라올 때도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지금 아까 보신 요 부분은 그냥 프리폴이에요. 이렇게 잡아가 이렇게 여기서 와이어로 딱 잡아놔요. 이거 툭 풀면서 쭉 내려갑니다. 이게 프리폴, 프리하게 떨어지는 프리폴 타입 라이프 보트입니다. 저거를 이제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타라니까 안 타더라고요. 그 조건이 뭐냐? 시운전이 앞으로 3일, 4일인데 저거를 타는 사람은 그냥 들어가라. 3일, 4일 승선했던 걸로 간주를 해주겠다. 그래도 안 타는 사람이 안 타가지고 저기에 인원 정원 수가 있습니다. 몇 명은 타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래서 중량을 맞추게 해가지고 모래 주머니를 실어줍니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실제로 봤는데 바닷속으로 한 몇 초 들어갔다 나와요. 확 들어갔다가 쭉 튀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뭘까요? 어딜까요? 용두섬. 예, 영도가 아니라 이게 뭐죠? 용두섬. 예? 용두산. 야, 용두산. 영도가 아니라 용두산입니다. 그러니까 제 집에서, 원룸에서, 오피스텔에서 이제 광복동 쪽을 가다 보면 저게 보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부터 저기 못 올라갔는데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게 용두산 공원의 터입니다. 설계팀이 이제 여러 가지 설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는 이제 기술 영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기술 영업에서 건조 사용서를 만듭니다. 입에는 뭐가 돼 있고 뭐가 돼 있고 뭐가 돼 있고 뭐 만들어요. 여기다가 저거를 만듭니다. 그다음 요거를 만들어 가지고 선주 사인을 딱 받습니다. 선주 확인을 받고 요거를 통상 주면서 영업에서 선주하고 이제 최종 계약서 사인을 하습니다. 그럼 이제 계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기술 영업에서는 이런 거를 하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종합 설계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 기술 영업은 이제 설계가 아니고 영업 쪽이니까 종합 설계라는 종합 설계에서는 요거를 받아요. 요거를 받아가지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계속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적었는데, 그래서 GA 스테빌리팅 선박의 가장 기본적인 계산을 하고 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이 배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진수한 상태에서 중경사 시험을 하면 이 배의 무게를 잽니다. 그냥 어떻게 되는지 저도 얼른 잘 모릅니다. 가가지고 드라프트 있고 뭐 있고 하면은 그 배가 웨이트가 라이트 웨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배 자체의 무게입니다. 배 자체의 무게를 라이트 웨이트라고 합니다. 라이트 웨이트를 계산을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선체 설계 전문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선체는 모든 배 껍질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강도 계산을 하고
모든 블록을 쪼개고 뭐 해가지고 이제 선체를 만들고 선장 철장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보면 이제 무령 장비 기관실을 뺀 모든 장비들을 핸들링하는 데가 선장 철장 설계입니다. 네, 선장 배관 설계는 뭐냐? 기관실 밖에 있는 배관을 모두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철장 설계하고 배관 설계는 어느 조선소는 한 팀에 붙어 있어요. 어느 조선소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어떤 구조에 따라 틀려집니다. 선인 설계는 그냥 사람 사는 저기를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기상 설계는 아까 말씀드린 기관실 쪽에 다 하고요. 네, 전장 설계는 배끝에서 배끝까지 모든 전기 관련되는 모든 걸 다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선장 철장설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장 철장설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릉장비가 붙어 있습니다. 윈드라스가 붙어 있고 무릉일지가 붙어 있고, 그다음에 무릉일지를 보시면은 그 로프를 던져주면 육상에서 받는 게 아니고 어떤 각도가 있고 회전 방향이 있고 하니까 그거를 다 위해가지고 이 초크라는 게 있습니다. 일이 이제 무릉 로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지고 육상으로 가고 또 이 초크라는 게 있고 또 이렇게 볼라드라는 게 있고 데크 스탠드, 크로스피트,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안 그래도 좀 마찰이 많으니까 이거는 마찰이 적은 대신에 돈이 비쌉니다. 페어리드라는 게 있고 이렇게 스탠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방향을 바꿔줘요. 이게 롤러입니다. 돌아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러니까 사이드쇼에 있느냐 안쪽에 있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링 피팅들입니다. 아까 그 무링 위치했었고 이 로프를 어떻게 감아주느냐 따라가지고 이런 피팅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근데 무릉 로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각도에 따라 가지고 저 피팅들 이제 그 방향이 다 정해집니다. 설치 위치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앵커 선박을 이제 뭔가 이제 저기 그 컨테이너를 이제 하역을 하려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암벽이 꽉 찼어요. 암벽이 꽉 차가지고 배가 이렇게 떠 있어요. 이제 배가 떠 있으면 흘러갈 거니까 여기서 앵커를 내립니다. 그래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게 앵커링입니다. 이 앵커가 바닷속으로 턱 들어가가지고 그냥 일자로 배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앵커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리면은 배가 쭉 갑니다. 그 방향에 배를 위치를 해가지고 머리를 해가지고 앵커가 누워가지고 체인이 쫙 이렇게 가도록 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게 실제로는 요 앵커 자체 혼자 배를 못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앵커 체인이 배를 못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앵커 체인입니다. 한 200m 될 겁니다. 그럼 이 앵커의 구조 기왕에 봤으니까요. 이게 앵커고요. 앵커하고 이 체인에 연결되는 부분이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샤클입니다. 샤클이 어떻게 가냐?
펌프가 안 되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밑에 창고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샤크입니다. 그래서 아까 앵카의 첫 번째 앵카를 붙잡고 있는 게 샤크. 요거를 거기다 갖다 걸어놓습니다. 매달아 놓습니다. 교학에 사진 봤으니까요. 이거 뭐예요? 어떤 부품인데 필터입니다. 필터 엘리먼트입니다. 필터 자체가 아니고 필터 엘리먼트. 요거를 이제 드러낸 우리 자동차의 에어 필터하고 똑같습니다. 요거 뭐예요? 배 안에 기관실에 들어가면은 엔진 컨트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엔진 컨트롤을 보면은 메인 스위치보다 가스를 붙여 있는데 요거 한 개가 어떤 기계를 움직이는 퓨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이거 뭐예요? 오른쪽에 이거 뭐예요? 우리 박보사님 전공 메인 엔진의 이그로스 밸브입니다. 왼쪽 건 뭐예요? 메인 엔진에 들어가는 파튼 피스라는 건데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게 뭘까요? 네? 예, 메인 엔진의 퓨얼 밸브입니다. 연료 밸브 테스트 기계입니다. 근데 저거를 왜 통째로 누가 주문했나 봅니다. 그렇게 자주 못 쓰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창고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포장 방사가 다 돼 있으니까 다른 거는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게 샤크이고요. 그 다음에 샤크라고 여기 보면 3번. 3번이 뭡니까? 3번. 스위블 링크입니다. 돌아가는 링크고요. 4번이 캔트 샤크라는 겁니다. 요 빨간 거. 요 모양하고 요 모양하고 약간 틀리죠? 이거 제가 보고 캔트 샤크를 합니다. 그러면 캔트 샤크라고 캔트 샤크의 사이가 요게 27.5m입니다. 27.5m고 여기 보면은 캔트 샤크에 빨갛게 되어 있는데 앞에 흰색, 여기는 두 개가 흰색, 여기는 안 세봐도 알 겁니다. 세 개가 흰색입니다. 그래서 캔트 샤크에 여기 있으면은 요 앞뒤가 흰색입니다. 그러면은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보고 오 첫 번째 올라오네, 오 두 번째 올라오네, 세 번째 올라오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미터가 올라왔다, 몇 미터가 내려갔고 그거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저 빨간색하고 하얀색을 보시면 이게 이제 용어를 보시면은 요게 앵커 체인을 감아주는 올렸다 내렸다 하는 집시 휠이라는 겁니다. 집시 휠이라는 거고 요게 체인 컴프레서라고 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무링 위치고요. 요거는 끝에 워핑 핸들 워핑 핸들 하는데 잠깐만요. 그게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의 파워팩이 있습니다. 이런 파워팩이 탱크가 있고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오일을 미리 보내줘가지고 여기 보면 펌프가 있습니다. 그 하이드로오일 펌프로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앞에는 또 앞에대로 또 따로 있고요. 또는 배가 작으면은
앞에가 있든 뒤에가 있든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할 수도 있고요. 배가 크면은 하드로 파워팩이 양쪽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이드로일 펌프입니다. 펌프 유니트입니다. 그래서 펌프를 돌려가지고 이 하이드로일 펌프를 돌려서 요거를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 이걸 로프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요게 돌아가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로 하이드롤릭 윈들러스 일렉트로 하이드롤릭 위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아까 모링 보셨죠? 선두 라인, 선비 라인, 그다음에 브레이크 라인, 그다음 스프링 라인.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라인은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막아주는 거고, 스프링 라인은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막아주는 게 아니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육상에 이렇게 볼라드 이렇게 찹니다. 이게 선미의 무릉 입지고, 여기는 선미의 뭐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라이프 보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데비트 요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게 라이프 보트고 요게 라이프 보트 데빗입니다. 그래서 요게 움직이면은 이제 라이프 보트 내려갔다가 끌어올리면은 다시 올라가갑니다. 그래서 시운전 중에 항상 확인을 합니다.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를.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리플 타입입니다. 툭 내려가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예객선에 들어갑니다. 예객선에 들어가는 건데 MES라고 해요. 이게 예객선은 이제 인원이 많잖아요. 저 배는 24명입니다. 선원이. 예객선은 몇백 명이니까 이런 배를 부산에 국제선 여객들에 가면은 엄청난 숫자의 라이프 보트가 쫙 붙어있어요. 배 끝에서 끝까지. 근데 그거보다는 MES라는 걸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린 이바큐에이션 시스템. 이바큐에이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라이플 라프트를 하는데 이거를 배 밖으로 툭 던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터집니다. 촥 뚜껑이 툭 달리면서 툭 해가지고 이렇게 커집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이 여기 승선을 해서 탈출을 하고 하는 건데 요거 비싼 게 여기 붙어 있어요. 요 박스 안에 이렇게 3개나 붙어 있네요. 그래서 이걸 떨어뜨리면은 지가 커지면서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마린 이바큐에이션 시스템이 들어가고 국내 예객선에는 강제 조항입니다.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저거에. 그러니까 라이프 보트 수십 개를 붙이는 게 아니고 요거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 보트도 그래비티 타입이 있고 프리폼 타입이 있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라이트 관련입니다. 라이트. 라이트는 앞에 선두 마스트, 포 마스트에 이렇게 라이트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는 여기서 이렇게 이 등이 안 보여요. 빛이 새면 안 돼요. 앞으로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배가 저기에 배가 있구나. 배가 뭐 자꾸 나한테 오네.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포 레이더 마스트에서 요 끝에 가면은 똑같은 요런 마스트헤드 라이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것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선미의 등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 오는 배들이 앞에 뭐가 가고 있구나. 자동차의 선미등입니다. 요게 이제
자동차에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 라이트, 지시등. 여기 사이드 라이트인데 사이드 라이트는 배를 보시면은 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저 컨테이너는 여기 있습니다. 일반 배들은 또 데크하우스 여기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라이트가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에는 포트 쪽에는 빨간색 등이 붙어 있고요. 스타버드 쪽에는 초록등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면 저 배가 오고 있습니다. 빨간 게 자꾸 오네. 그러면은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내 앞으로 이렇게 빨간색이 보이면은 이놈이 이렇게 오고 있구나. 초록색이 보이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 폭이 얼마쯤 되겠구나. 이걸 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사이드 라이트입니다. 이 반대편, 여기에 반대편에 이렇게 구멍이 뽕 뚫려 있습니다. 뽕 뚫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도가 112.5도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초록색, 여기는 빨간색. 빨간색. 아마 이 풀프에도 여기 아니면 여기 있을 겁니다. 하게되도 마스트 라이트가 있고, 사이드 라이트가 있고, 스턴 라이트가 있고, 이 배는 토잉 라이트가 없는데 토잉 라이트도 있고, 올라운드 라이트가 있습니다. 네, 4번과 5번은 지금 이 선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분이 초과했습니다. 제가 50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3분이 초과됐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뭔가 요구사항을 아무도 저한테 얘기 좀 안 해주셨어요. 요거를 좀 해달라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말씀하시기가 거북하면은 이거 있잖아요. 그 뭐지? G2톱인가 뭔가 산에 매고